소리의 추석 이야기. 글 그림 이역배. 길벗 어린이 출판사. 두 밤만 지나면 추석입니다. 동네 사람들 모두가 바쁘게 고향 갈 준비를 합니다. 소리네 식구들은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터미널은 벌써 많은 사람들로 꽉 차 있었어요. 자, 이제 출발! 그런데 도대체 차가 움직이질 않아요. 드디어 시골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을 지키는 당산나무가 소리를 반갑게 맞아줍니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이야기꽃이 피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집안 가득합니다. 추석날 아침 일찍 일어나 햅쌀로 만든 음식과 햇과일로 정성껏 차례를 지냅니다. 꼬불꼬불 산길을 따라 온 가족이 성묘를 갑니다. 농악대의 장단에 맞춰 온 동네가 들썩들썩 어깨춤이 덩실덩실 신나는 놀이판이 벌어졌어요. 할머니께서 햇곡식과 과일을 한 보따리 싸주셨어요. 거기엔 고소한 참기름과 울퉁불퉁 호박도 들어있었죠. 안녕. 할머니 안녕. 도깨비 가비의 특별한 추석 이야기. 씨름 도깨비의 추석. 글 김효숙, 그림 이현희. 키즈음 출판사. 마을 어귀에 있는 팽나무 속에는 도깨비 가비가 살고 있었어요. 가비는 어둑어둑 밤이 되면 팽나무에서 나와 여기저기 기웃거렸어요. 그러다 누구라도 지나가면 쌩하니 달려가 이보게, 나랑 씨름 한판 하고 가지. 하고 소리쳤어요.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밤, 가자 가자 개지나 칭칭 나네. 한 사내가 기세 좋게 노래를 부르며 고갯마루를 올라왔어요. 자네 목소리가 아주 좋구먼. 이름이 뭔가? 가비가 어둠 속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거 참 고맙군. 내 이름은 도무지라네. 아, 그런가? 도무지? 자네 나랑 씨름 한판 하지. 북슬북슬 털복숭이에 딱부리 눈을 가진 도깨비 가비가 희죽거리며 어둠 속에서 불쑥 나타났어요. 도무지는 움찔 놀랐지만 이내 자기보다 몸집이 작은 걸 보고 안심하며 말했어요. 한밤중에 씨름은 무슨 씨름인가? 나는 서둘러 집에 가서 추석 지낼 준비를 해야 하네. 그러지 말고 딱 한 판만 하고 가지. 좋네. 그럼 딱 한 판만일세. 도무지는 씨름이라면 자신이 있어 한번 겨뤄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막상 씨름을 하려 하니 가비가 몸속에 바람을 호흡호흡 불어넣어 몸집을 한껏 부풀렸어요. 그리고 도무지의 바지춤을 잡고 번쩍 들었죠. 도무지는 당황했지만 곧 두 발을 꼿꼿이 붙이고 서서 되레 가비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우라차차차! 도무지는 기합 소리와 함께 가비를 땅에 매다 꽂았어요.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가비는 떡매에 치인 떡밥처럼 납작해져 버렸어요. 한 번만 더 하지. 냉큼 일어나 몸속에 바람을 호흡호흡 불어넣은 가비가 또 하자며 달려들었어요. 도무지가 이번에는 가비의 몸을 끌어당기면서 안다리를 걸어 쿵 넘어뜨렸어요. 다시 하지. 한 번 더 하지. 딱 한 판만 더 하지. 어느새 날이 밝았어요. 몇 번을 더해도 지지 않았는가? 그만하세.
이번에는 분명히 이길 수 있다네. 가비가 씩씩거리며 말했어요. 됐네, 됐어. 추석 차례 준비해야지. 자네랑 씨름만 할 수 있나? 그럼 내가 도와주지. 차례 준비 얼른 끝내고 나랑 씨름 한 판 더 하세. 가비가 도무지보다 한 발 앞서 마을을 향해 걸어갔어요. 마을에 들어서자 여기저기서 고소한 냄새가 풍겼어요. 가비가 코를 벌름거리며 이리저리 기웃거렸어요. 아이, 냄새가 참 좋군. 가비는 도무지 집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어요. 불쑥 나타난 도깨비 가비를 보고 도무지의 가족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가비는 도무지 부인 옆에 털썩 앉아 전을 부치기 시작했어요. 고기전이 지글지글, 생선전은 노릇노릇, 홀딱홀딱, 홀딱홀딱. 가비는 순식간에 전을 다 부치고 고기전 하나를 입속에 넣었는데 아이쿠야, 뜨거워. 가비는 절구에 햅쌀을 넣어 빻고 있던 도무지 앞으로 대굴대굴 굴러갔어요. 내가 도와줄게. 가비가 벌떡 일어났어요. 쿵, 쿵, 쿵덕, 쿵덕. 가비는 쌀을 곱게 빻고 뜨거운 물을 설설 부어 동글동글 송편을 빚어 뜨끈뜨끈 쪄냈어요. 맛이 있나? 먹어보자. 가비는 따끈따끈 송편 하나를 입속에 넣고 꿀꺽. 어이쿠야, 뜨거워. 가비는 팔짝 뛰어올라 밤 따는 아이들 앞에 뚝 떨어졌어요. 내가 도와주마. 가비는 뱃속에다가 호흡 바람을 한가득 불어넣고 훅훅 도로 바람을 뱉어 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뾰족뾰족 밤송이가 가비 머리 위로 우두둑 떨어졌어요. 뜨거워. 어찌나 아픈지 가비는 하늘 높이 뛰어올랐어요. 가비는 마을 어귀의 팽나무 위에 쿵 떨어졌어요. 어휴, 추석 상차림은 씨름보다 더 힘드네. 좀 쉬어가야겠다. 가비는 추석 차례 준비에 지쳐 그대로 깊은 잠에 빠졌어요. 가비가 자고 있는 사이 추석날이 밝았어요. 도무지네 집에서는 가비 덕분에 푸짐한 추석 차례상을 올릴 수 있었지요. 차례. 글 김춘숙, 그림 신소담, 다림 출판사. 추석입니다. 할머니 홍시 하나 드리고 싶어요. 설이 내릴 날은 아직도 멀었지만, 기러기 올 날은 아직도 멀었지만, 살아생전에 따뜻했던 무릎, 크고 잘 익은 홍시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용두골 수박, 수박을 드리고 싶어요. 수박살에 소금을 조금 발라드렸으면 해요. 그러나 그 뜨거웠던 여름은 가고, 할머니, 어젯밤에는 달이 앞니마에 서늘하고 훤한 가르마를 내고 있었어요. 50년 전 그날처럼. 슬픈 명절 추석. 이태준 지음, 신가영 그림, 우리교육 출판사. 엄마, 몇 밤 자야 추석날이유? 저 반쪽 달이 아주 동그래져야. 동리 아이들은 날마다 해가 지기도 전에
저녁들도 설치고 나와 높다란 앞산머리에 다리뜨기만 기다립니다. 그리하다가 솟아오르는 달이 늘 어제보다 커지는 것을 보고 이제 몇 밤 안 자면 아주 동그래진다. 하고 좋아서들 손뼉치고 노래하며 그 밝은 달 아래서 숨바꼭질들도 합니다. 명절이 오는 것을 싫어하는 이가 어디 있겠어요. 명절이 일요일처럼 자꾸 왔으면, 그렇지 않으면 하루에 가버리지 말고 며칠씩 있다 갔으면, 이와 같이 때때옷을 입고 맛난 음식을 먹는 명절. 더구나 나무에서 새로 딴 과실들과 향기 있는 송편을 먹고 밤에도 늦도록 마당에서 놀 수 있는 달 밝은 추석을 누가 기다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저녁마다 달을 보고 추석을 기다리는 바로 그 마을에 무슨 명절이든지 잠자는 밤중에 얼른 지나갔으면 하고 명절 오는 것을 무서워하고 겁을 내는 이상한 아이 남매가 있었어요. 올해비는 13살 된 을손이요. 누이는 9살밖에 안 된 정손이었어요. 남매는 동무들 축에 끼어 숨바꼭질도 하러 가지 않고 윗방 흙바닥에 둘이서만 쪼그리고 앉아 눈물 고인 눈으로 둥그러지는 달을 근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 남들은 다 즐거워하는 추석을 을손이와 정손이는 슬프게 맞을까요? 그들은 추석만이 아니더라도 어느 때든지 명절이 오는 것을 무서워했어요. 명절이면 다른 아이들이 모조리 비단 옷을 입는 게 무서웠거든요. 무슨 명절에든지 자기 남매와 같이 다 떨어진 누더기를 그대로 입고 나오는 아이는 없었어요. 다른 날은 동무들 축에 끼어 놀다가도 오히려 명절날은 헌옷 입은 자기 남매끼리만 남들이 보지 않는 구석을 찾아 무슨 죄나 지은 듯이 쓸쓸하게 눈물로 보내는 것이 슬펐어요. 이 을손이와 정손이에게는 명절 옷감을 끊어다 주실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맛난 음식을 차려주실 어머니까지 벌써 옛날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있는 집은 작은 어머님 댁이나 작은 어머니가 어찌나 극성스러운 어른인지 자기 아들은 불면 꺼질세라 귀해하면서도 을손이와 정손이는 눈치 한 번만 잘못해도 피가 나도록 두들기고 저녁을 굶겨 재우는 것은 늘 있는 일이었어요. 마을 아이들이 새 옷 입는 추석날은 오고야 말았어요. 을손이는 어느 날과 같이 해도 뜨기 전에 일어나 앞뒤 마당에 비질을 하고 있었고 정손이는 그 호랑이 같은 작은 어머니 앞에서 다리미질을 붙들어드리고 있었어요. 그 다리미질은 지금껏 자고 있는 정손이의 상전 같은 사촌 오빠. 걸핏하면 을손이를 때리고 정손이는 심심하기만 하여도 머리를 끄들러 올려놓는 그 경손이가 입을 새 옷이었어요. 그런데 이날 아침에도 정손이가 아침밥도 얻어먹지 못하고 쫓겨나간 것은 이 다리미질을 하다가 일어난 일이었으니 인제 9살밖에 안 된 정손이가 무슨 팔 기운인들 있겠습니까? 무거운 다리미를 사정없이 내어미는 바람에 한편 손에 붙들었던 옷서풀 손을 데일까봐 놓치고 말았어요. 이것을 본 그의 우악스러운 작은 어머니는 두 눈을 부릅뜨고 다시 붙잡으려는 정손이 손등에 그 뜨거운 다리미를 와락 내밀었어요. 그러니 그 어린 손등에 연한 살이 어찌 데이지 않았겠어요. 정손이는 그만 앗! 소리를 지르며 한 손을 마저 뿌리쳐 대인 손등을 어루만지지 않을 수 없었고 몸을 비틀며 아파서 울었어요. 그러나 정손이는 몸에는 대인 손보다 더 아픈 매가 사정없이 내려 그는 소리쳐 울며 한길 밖으로 쫓겨나왔어요. 언제든지 한길 밖으로 쫓겨나오면 더 맞지 않는 까닭에 을손이와 정손이는 늘 매맞을 때마다 한길로 뛰어나왔어요. 정손이가 아침밥도 굶고 쫓겨나간 것을 보고 을손이가 혼자서 목이 메어선들
어찌 밥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을손이는 아직 이슬도 마르지 않은 뒷동산으로 올라갔어요. 그곳에는 이렇게 불쌍한 을손이와 정손이를 두고 간 그들의 어머님 산소가 있었어요. 작은 어머니한테 매를 맞았을 때나 마을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았을 때나 늘 을손이와 정손이는 어머님 산소에 와서 울었고, 을손이가 정손이를 찾을 때나 정손이가 을손이를 찾을 때나 그들은 언제든지 이 어머님 산소에서 만났어요. 이날도 정손이가 어머님 산소 앞에 와서 그 부르터오른 손등에 눈물을 떨구며 울고 섰는 것을 을손이가 바라볼 때 그만 자기 가슴이 찢어지는 것과 같이 아팠어요. 을손이는 정손이의 대인 손등을 입김으로 후후 불며 정손이를 울지 말라고 달래는 자기가 정손이보다 더 아프게 울었어요. 높이 퍼지는 아침 햇볕에 어머님 산소에 맺힌 이슬은 어느덧 말랐건만 을손이와 정손이의 눈물은 마를 새가 없이 흘렀어요. 정손이는 손등이 쓰라려 울었고 을손이는 아파하는 것을 보고 울었어요. 기운이 없으면 울음을 그쳤다가도 멀리 마을에 새 옷 입고 나오는 아이들을 내려다볼 때 그들은 풀이라도 뜯어먹고 싶도록 배가 고파 다시 울었어요. 추석 명절이라고 을손이와 정손이는 배가 고파 울었고, 그들의 어머님 산소에는 술 한 잔 부어놓는 사람이 없는 대신에 을손이와 정손이의 애끓는 눈물이 하루 종일 잔디를 적시고 있었어요. 그렇게 배고프고 지리한 추석 명절 하루도 이젠 어둡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아주 어둡기도 전에 달이 떠서 다시 대낮같이 밝으니 을손이와 정손이는 마을 아이들이 부끄러워 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정손이는 그만 기진맥진해서 손등이 쓰라린 것도 모르고 엄마 산소에 기대어 잠이 들고 말았어요. 이것을 본 을손이는 정손이를 업고 내려가고 싶었지만 자기도 진종일 굶은 몸이라 그렇게는 할 기운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먼저 내려가 무엇이고 먹을 걸 얻어다가 정손이와 같이 먹고서 마을 아이들이 모두 자러 들어가거든 같이 내려가리라고 생각했어요. 만약 자기 없는 새에 정손이가 잠을 깨면 얼마나 무서워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자기 배가 하도 고픈 김에 콜콜 잠들어 있는 정손이를 그냥 두고 내려왔어요. 마을 아이들을 만나면 놀릴까봐 멀리 밭머리를 돌아 작은 어머님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안에는 마침 아무도 있는 것 같지 않아서 그냥 부엌으로 들어가 먹을 것을 뒤졌어요. 바가지 하나를 찾아들고 송편도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넣고 부침개 조각도 한 대 넣어 우선 자기 입에도 넣으면서 정손이가 잠을 깰까봐 불이 나게 나왔어요. 숨찬 언덕을 뛰어 올라오며 어머님 산소가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부터 정손이를 부르며 뛰어 올라왔어요. 그러나 정손이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님 산소는 그대로 있는데 정손이는 그림자도 없었어요. 을손이는 떡바가지를 놓고 정손이를 소리치며 불러봤지만 깊은 산골짜기가 같이 정손아! 하고 부를 뿐이죠. 정손이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을손이는 잠깐 동안 서서 무엇을 생각하더니 비호같이 뒷산 골짜기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달이 밝으나 살림이 하늘을 덮은 산골짜기라 금은밤같이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을손이는 무서운 것도 잊어버리고 정손아! 하고 소리 지르고는 어디서 대답이 있나 하여 우뚝 서서 듣기도 하면서 그냥 뛰어 올랐습니다. 을손이가 땀을 비맞듯 하며 산속으로 얼마를 들어가니까 그제는 정손아! 하고 산골짜기가 울리는 소리 이외에 다른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늑대의 소리였어요. 정손이를 물어간 늑대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니 을손이의 힘으로 정손이를 어떻게 찾겠어요. 그러나 자기가 죽을지언정
정손이가 죽는 것을 보고 그대로 돌아올 을손이가 아니었어요. 그는 소리치며 바윗돌에 칡던 불에 넘어지면서 정손이를 부르며 들어갔어요. 늑대들에게 죽을 것을 알면서도 소리치며 그 무서운 산골짜기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산골짜기는 을손이의 정손이 부르는 소리도 아주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밤은 소리 없이 깊어갔습니다. 그들의 엄마 산수 앞에는 을손이와 정손이가 먹으려던 떡바가지만이 무심한 달빛에 그들을 기다리는 듯이 놓여 있었습니다. 추석 전날 달밤에 글 천미진, 그림 정빈나, 출판사 키즈엠. 추석 전날 달밤에 온 식구가 둘러앉아 송편을 빚어요. 할머니는 그 안에 녹두를 꾹꾹 눌러 담으며 마음에 품은 소원을 꺼내 함께 담아요. 우리 둘째 며느리 이 송편처럼 예쁜 아가 낳아라. 엄마 닮아 곱고 아빠 닮아 건강한 아기 낳아서 세 식구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아라. 작은 엄마는 속에 콩을 가득 채우고 설레는 마음을 함께 채워요. 어떤 아기가 태어날까? 정말 송편처럼 예뻤으면, 아니, 그저 저 달처럼 밝았으면. 허허, 나도 소원 하나 빌어보자. 할아버지가 팥을 가득 넣어 빚은 송편에는 애틋한 바람이 같이 담겨요. 우리 할멈 무릎 좀 안 아프면 좋겠다. 씩씩하게 걸어서 동네 마실도 다니고 장애 구경도 다니게. 할아버지는 토실토실한 알밤을 넣고 말없이 송편 하나를 더 빚어요. 그리고 할머니랑 손 꼭 잡고 오솔길을 걷던 옛 추억을 그 안에 같이 담아요. 날이 참 좋았지. 할멈도 들꽃도 어찌나 고왔는지. 아이쿠, 나 참 주책이네. 아빠가 대추를 넣어 빚은 송편엔 먹먹한 마음이 함께 담겨요. 아버지 어머니가 언제 저렇게 늙으셨나. 우리 부모님 오래오래 사시게 해주세요. 달 밝은 추석 전날 밤에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송편을 빚어요. 엄마는 그 안에 은지가 좋아하는 깨랑 설탕을 넣고 매일 빌던 그 소원을 또 듬뿍 넣어요. 우리 딸, 아무데도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만 해주세요. 은지도 엄마 하는 걸 보고 엄마 것보다 더 큰 아주 커다란 깨송편을 빚어요. 이 송편 아무도 먹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은지와 언니, 오빠, 동생들이 만든 송편은 크고 작고 알록달록 재미난 모양이에요. 추석 전날 달밤에 온 가족은 넉넉히 소원을 빌고 마음을 꾹꾹 담아 둥근 쟁반 위에 소복이 쌓아요. 이른 아침 뒷산에서 따온 솔잎을 찬물에 씻어 커다란 솥에 깔고 송편을 가지런히 쌓아요. 아궁이에 불을 지피니 김이 모락모락. 송편 찌는 솔잎향이 얼마나 짙은지 달님도 도저히 모른 채 할 수 없어요. 향긋한 그 냄새를 맡고 보니 거기 담긴 마음과 바람들을 달님도 영 모른 채 할 수 없어요. 달님이 미소 지어 밤은 더 밝아지고 추석 전날 달밤에 은지는 늦도록 잠도 안 자고 마당에서 실컷 놀아요. 한가위만 같아라. 글 그림 무돌. 출판사 노란돼지.
아주 먼 옛날 우리나라에 신라라는 나라가 있었어. 곡식들이 옹골지게 여무는 가을이 되자 임금님은 공주들을 불렀어. 한 달 뒤면 추석이구나. 오늘부터 길쌈 내기를 시작하거라. 길쌈은 여자들이 실을 내어 배, 모시, 명주, 무명 같은 옷감을 짜는 걸 말해. 길쌈 내기는 두 편으로 나뉘어 추석까지 배를 많이 짜는 편이 이기는 놀이야. 언니의 쌀 공주는 윗마을 안악들과 함께 배를 짰어. 동생 달빛 공주는 아랫마을 안악들을 다그쳤지. 어서 배를 짜. 지면 음식까지 만들어야 하잖아. 길쌈 내기에서 지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내놓아야 했어. 추석이 내일로 성큼 다가왔지만 달빛 공주는 빈둥거리기만 했어. 오늘도 나무 그늘 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지. 공주야, 그만 일어나거라. 짙은 안개 속에서 산신령이 공주를 불렀어. 너는 대대손손 본보기가 되어야 할 공주니라. 네 자손들이 사는 곳으로 가서 함께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을 때 신라로 돌아오너라. 산신령은 달빛 공주를 아주 먼 미래로 보내버렸어. 지금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으로 말이야. 안개가 걷히자 산신령은 온데간데 없고 달빛 공주 혼자 낯선 동산에 덩그러니 남아있었지. 우와, 한복 예쁘다. 이 누나가 더 예쁘다. 달빛 공주 곁으로 귀여운 쌍둥이 남매가 다가왔어. 너희는 누구니? 여긴 어디지? 제 이름은 유예요. 여긴 우리 증조할아버지 산소고요. 나는 고. 누나는 여기서 뭐해요? 글쎄, 너희는 산소에서 뭐하니? 우리는 잡초 뽑는 걸 돕고 있어요. 누나도 같이 해요. 함께 잡초를 뽑으면 달빛 공주는 신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달빛 공주는 흙이 묻은 유와 고의 손을 보자 손사래를 쳤어. 아니, 난 공주야. 이런 건 못해. 추석을 앞둔 감나무집 가족들은 벌초를 했어. 어른들은 낫으로 풀을 베고 유와 고는 곳곳에 잡초를 뽑았지. 달빛 공주는 멀찍이 떨어져 구경만 했어. 달빛 공주는 감나무집 가족들을 따라갔어. 감나무집은 추석 전날이라 한자리에 모인 친척들로 시끌벅적했지. 할머니가 송편 재료를 내왔어. 공주 누나, 우리랑 같이 송편 빚어요. 함께 송편을 빚으면 달빛 공주는 신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 달빛 공주가 만든 쑥 송편은 찌그러진 두꺼비 같았어. 유와 고는 작은 손으로도 예쁘게 빚는데 말이야. 공주 누나는 송편 진짜 못 만든다. 언니, 송편 잘 빚어야 예쁜 아기 낳는데요. 화가 난 달빛 공주는 송편 빚기를 그만둬 버렸어. 감나무집은 맛있는 냄새로 그득했어. 노릇하게 부친 전과 푹 삶은 고기는 고소한 냄새를, 조물조물 묻힌 나물과 달콤한 과일은 향긋한 냄새를 풍겼지. 감나무집 가족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깔깔깔 즐겁게 웃었어. 달빛 공주도 가족들이 생각났어. 길쌈 내기에서 지더라도 햇살 언니에게 기쁘게 음식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았어. 하룻밤이 훌쩍 지나고 드디어 추석날 아침이 밝았어. 감나무집 가족들은 햅쌀과 햇과일로 차례상을 차렸지. 유와 고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조상님께 인사를 올렸어. 나도 어서 신라로 돌아가 가족들과 제례를 지내야 하는데. 달빛 공주는 눈물을 글썽였어. 유와 고는 힘없는 달빛 공주가 걱정이 되었어. 공주 누나, 우리 풍물놀이 구경 가요. 달빛 공주는 꽹가리 소리가 울리는 논두렁으로 갔지. 마을 사람들이 한데 모여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어. 올해는 풍년이에요. 아유, 한 해 농사 짓느라 수고했네. 달빛 공주도 흥겨워서 어깨를 들썩였지. 그랬더니 마치 신라에 있는 것 같지 뭐야. 신라에서도 추석이 되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거든.
추석이 이렇게 즐거운 날인 줄 왜 몰랐을까? 달빛공주는 신라의 추석이 점점 더 그리워졌어. 공주 누나, 우리 강강술래 해요. 고가 달빛공주의 손을 잡고 이끌었어. 마을 사람들은 손에 손을 잡고 동그랗게 원을 만들었어. 달빛공주도 유와 고의 손을 잡고 돌았지. 유의 늦은 걸음에 맞춰 천천히 한 걸음씩 말이야. 혼자 도는 것보다 함께 도는 게 훨씬 즐거웠거든. 강강술래, 강강술래. 노래는 보름달이 뜬 하늘 높이 퍼져나갔어. 보름달은 신라나 여기나 똑같구나. 그때 어디선가 안개가 밀려왔어. 안개는 달빛공주를 자욱하게 감싸 안았지. 달빛아, 밖에서 자면 어떡해? 햇살공주가 달빛공주를 깨웠어. 햇살 언니? 여기 신라야? 왜 엉뚱한 소리야? 깊게 잠들었었나 보네. 내일이 추석인데 길쌈은 하지 않고 잠만 자면 어떡해? 다음날 달빛공주는 아랫마을 안악들과 함께 열심히 길쌈을 했어. 하지만 햇살공주를 이길 수는 없었지. 햇살 언니의 길쌈 솜씨는 정말 뛰어나요. 우리가 음식을 만들 테니 같이 나눠 먹어요. 달빛공주는 웃으며 음식을 베풀었어. 그날 밤 신라에도 둥근 보름달이 떴어. 달빛공주는 보름달을 보니 유와 고가 생각났어. 인사도 하지 못하고 온 게 못내 섭섭했지. 달빛공주는 보름달에게 소원을 빌었어. 유와 고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큼요.